공개 경쟁 채용 시험 소방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를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요번에 소방학개론은 조금 그죠?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조금 수월했다. 그래서 좀 평이한 문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준비를 조금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연소 반응식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 이런 걸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올해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되었고 올해는 출제가 안 됐고 내년에 출제되겠죠. 내년에 출제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평이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5개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연소, 화재, 소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방 조직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는 2문제 정도 나와서 소방 역사가 한 문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방 신호, 그죠? 그게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재난 관리가 3문제가 출제되다가 올해는 2문제로 줄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 몽땅 합쳐서 4문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연소에서 6문제, 그죠? 그 다음에 화재에서 5문제, 소화가 조금 많아요. 소화 이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단원이 좀 크기는 또 커요. 소화 파트가 좀 약재도 있고 설비도 있고 이래서 좀 파트가 좀 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소화 이론이 한 10문제 정도가 됐습니다. 소화 이론. 그래서 약재가 좀 들어가서 조금 단원이 큽니다. 그래서 뒤에 소방 역사는 올해 한 문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아니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방 조직에서 이제 구조구급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구조구급은 여전히 또 출제가 안 됐고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은 한 2문제, 3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역시 이거는 꾸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재난. 근데 재난도 그렇게 심각하게 출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출제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예상해보는 정도, 범위 정도니까. 그죠?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내년 문제 같은 경우는 연소 이론에서 계산 문제. 연소 이론에서 계산 문제, 특히 이제 연소 반응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를 하실 때 연소 이론에서 이제 우리 모을 개념 같은 거 이용한다든지 기체 법칙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화재 파트는 꾸준합니다. 그죠?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나와요. 고만고만하게. 소화 이론이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이 소화 이론에서 소화 약재 파트가 조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소화 약재 파트가 조금 강조가 되고 있고, 그죠? 화재에서 뭘 하나 해야 되느냐면 위험물 하나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화 이론에서는 크게 2개로 볼 수 있는데 소화 약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설비. 그래서 약재하고 설비, 그래서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재 같은 경우는 심화 이론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깊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화 이론에서는 소화 약재를 나중에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한번 다뤄볼 것이고, 연소 파트 같은 경우는 계산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또 돌아가면서 또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요거는 약재는 조금 심화 이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 조직은 역사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소방 역사 정도. 그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재난은 지금 2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그죠? 이게 재난관리법이거든요. 여기 기본법인데 이게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엄청 후미진 곳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두드러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비슷하게 출제를 했어요. 굵직굵직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올해는 조금 평이했다 그랬죠. 평균점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90점 정도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2문제 틀리면 우리 25문제니까 2문제를 틀리면 92점이죠. 그죠? 그래서 한 2문제 정도까지. 근데 80점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살짝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또 한 문제 더 틀려서 88점 같으면 다른 과목들을 좀 잘 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올해 우리 행정법이 조금 많이 어려웠다 그럽니다.
행정법이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점수가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지금 찍게 된 점수가.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행정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거 다음이 우리 관계법규고. 관계법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한 두 문제 있어서 그거는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는, 그죠? 뭐 여기까지 출제되겠나?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데 라고 해서 넘겼던 부분에서 한 두 문제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왜? 다 틀리니까. 물론 운이 좋은 사람은 맞추겠죠. 어느 것을 할까? 25% 맞추겠죠. 눈 감고 찍으면 25%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소방법규는 한 두 문제 정도까지 해도 큰 타격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소방학이 의외로 조금 쉬워가지고 소방학은 지금 만점 받은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까지 본다 그러면 80점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한 두 문제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을 끊으라 그러면 80점까지 가겠죠. 그죠? 합격 커트라인을 끊으라 그러면 80점까지 가는데, 소방학에서 80점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행정법이나 법규는 몇 점 받았는지 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뭐 의외로 그런 거 점수가 높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죠. 자, 내년에는 또 우리 소방학이 또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우리 또 출제를 한 부분 내년에 또 안 내려고 애를 쓸 거니까, 그죠? 연소 파트에서 계산 문제, 수학 파트는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온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볼까요? 1번. 자, 1번은 우리나라 소방 행정 체제 변천 과정입니다. 그 소방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소방의 역사. 자, 그래서 중앙소방위원회 이 말 나오면 중앙소방위원회 그러면, 그죠? 해방되고 나서, 그죠? 미군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46년 당시 그렇다면 자, 자치소방체제였다. 맞습니다. 자치소방체제. 자, 정부 수립이 되면 중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소방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 소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소방체제, 정부 수립이 되면서, 그죠? 국가소방체제로 바뀝니다. 자, 중앙소방학교 설립 1978년이니까 이게 이제 1978년 기준이 아니고요. 1972년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산하고 서울에 본부가 설립돼요. 소방본부. 그래서 부산하고 서울에 소방본부가 세워지면서 소방본부가 세워진 곳은 각자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정부에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국가소방은 나머지. 근데 소방본부가 세워진 부산하고 서울은 자치. 그래서 국가소방하고 자치소방으로 이원적 체제를 가진 것이 1972년도, 그죠? 서울, 부산에 소방본부가 세워지면서요.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화재 발생을 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요것 때문에, 대구 지하철 화재 요 발생 때문에 소방법이 생깁니다. 관계법규가 생겨요. 그때는 4개의 법률이죠. 지금은 6개의 법률이지만, 그죠? 그래서 관계법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국가소방체제 아닙니다. 국가소방체제가 아니고요. 그죠? 국가소방체제. 1992년도에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소방체제가 됩니다. 그죠?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되죠. 국가소방체제가 아니라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2003년이 아니고 92년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92년도 이후니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소방이 아니라 광역자치소방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화재 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방신호입니다. 소방신호는 우리 소방학에도 나오고요. 법규에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둘 다 공용어로 쓰는데 우리 공부는 법규에서 주로 합니다. 법규에서 주로 한다. 암기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 뭐 그랬네요. 첫 번째 1번 소방신호의 방법으로 소방신호 그럼 타종합니다. 타종 1타, 2연타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사이렌 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사이렌. 5초, 30초 울리는 걸, 5초 간격, 3초 울리는 걸 3회 반복한다. 이런 거. 사이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자, 음성 소리 지른다 그런 건 없어요. 음성 신호는 없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소방대 비상 소집할 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훈련 신호. 그죠? 훈련 신호. 그죠? 사용할 수 비상 소집할 때 그죠? 훈련 신호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그 타종으로 훈련 신호를 어떻게 하죠? 타종으로 훈련 신호 땅땅땅 3번 치는 거. 그죠? 3번 연달아 치는 거. 3연타. 사이렌 같으면 10초, 1분, 3회. 그죠? 10초, 1분. 우리가 암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희미하죠. 그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타종신호. 그죠?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답이 2번인데, 그죠? 옳은 거 찾으려 하시니까 답은 일단 2번이고. 자, 타종신호 하는 경우, 그죠? 경계 5초 간격을 두고 30초 3회. 이건 사이렌입니다.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경계 신호는 맞는데 타종이 아니고 사이렌 신호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소방 신호의 종류에는 비상 신호 이런 건 없습니다. 경계 신호가 있지. 그죠? 그래서 훈련 신호, 해제, 경계. 그죠? 그런 경계 여기 있네요. 해제 여기 있고요. 훈련 있고 뭐 하나 빠졌다? 발화가 빠지네. 발화 신호가. 그죠? 여기 발화가 들어가. 발화.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뭐 일반적이죠. 자, 2번 재난입니다. 재난, 재해. 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안에서 그랬네. 안에서. 자, 안에서 분류죠. 안에서의 분류는 그렇죠. 자연재난, 인위재난 맞아요. 자연재난, 인위재난. 존스 나오네요. 자,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법이죠. 법률상에서의 분류는 2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회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해외 재난 이런 것은 없고요. 그죠? 법률상에서는 그죠? 심플하게 2개로만 분류하죠. 자, 하인리 그랬네요. 하인리 도미노 이론 그랬죠.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그래서 자, 재해 발생 과정을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개인적인 결합, 불안정한 행동 뭐 그렇게 분류한다. 및 불안정한 상태, 사고, 재해, 그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그랬으면 3번이, 그죠? 옳지 않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입니다.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이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그죠? 구체적으로 암기도 조금 할 텐데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위험구역의 설정은 무슨 단계? 그렇죠. 대응 단계의 위험구역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긴급통신수단 이건 항상 대비 단계. 긴급통신수단 항상 대비 단계. 대응 그래죠. 대응. 재난이 발생한 상황. 그래서 재난예보, 경보체제 구축, 운영 이런 것들 맞죠. 복구 같으면 그 재난이 그죠. 지금 일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냅니다. 그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누가 한다? 그렇죠. 대통령이 합니다. 그죠? 특별 재난지역 선포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거든요.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위험구역 설정인데 저거는 대응 단계다. 뭐 이 정도죠. 5번. 자, 가연성 혼합기, 가연물하고 공기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연성 혼합기의 최소 발화 에너지, 발화점은 온도고 에너지는 그때 에너지. 그죠? 불이 붙어서 에너지. 최소 발화점, 점화 에너지 이런 얘기죠. 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온도 상승한다. 발화 에너지가 작다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아니 불이 붙기 위해서 공급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발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불이 잘 붙는다. 온도가 상승하면 불이 잘 붙는다. 맞죠? 압력이 상승하면 불이 잘 붙는다. 맞잖아요. 그죠?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열 축적이 잘 되겠네.
그러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양론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우리 점선 쩌적한 거 있었죠. 그죠? 딱 연소 반응식에서 딱 마침맞게 섞인 거. 그래서 화학 양론비 부근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저가 된다. 이런 거 기억나요? 이렇게 했을 때 점선 짜르륵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죠? 이게 화학 양론비. 거기서 최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6번. 가연성 액체입니다. 연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가연성 액체. 자, 옳지 않은 것. 첫 번째가 이제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인데, 요 기억나죠?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순으로 높다. 순으로 높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 순서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딴지를 건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봤을 때 이쪽이 높을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누가 높다? 발화점이 제일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순으로 높다. 내 생각으로는 약간 걸리죠. 그죠? 그래서 순으로 낮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기는 한데 뭐 하여튼 뭐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맞는데 그죠? 이건 누군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을까? 그죠? 그죠? 막 올려갖고 그죠? 근데 뭐 그죠? 순서는 맞습니다. 요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 놓는다면 딴지 걸어야 됩니다. 딴지 걸어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자, 인화점, 발화점 됐죠? 인화점, 발화점 가까운 액체. 인화점, 발화점 가까운 액체. 그랬네요.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재점화. 인화점하고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면 재전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재전화가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인화점과 연소점 차이. 인화점과 연소점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경우에 화염 그죠? 전파의 지속성 여부. 그러니까 인화점은 불이 붙는 거고 연소점은 점화원 치워도 계속 타는 거고. 그죠? 맞는 말이죠. 자, 연소 반응은 열 생성률,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는 외부로 열 손실되는 것보다 더 큰 조건, 열이 더 많이 생겨야. 그죠? 불이 계속 붙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은 누군가 딴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장상. 그죠? 딴지를 걸어가지고. 자, 7번. 소방 펌프 및 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조금 들어간 것이 조금 문제긴 한데, 자, 볼까요? 소방 펌프, 관로, 그러니까 배관, 발생하는 수격이죠. 수격. 그죠? 이 수격 현상 때문에 그죠? 배관이 파손될 수 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뭐 붙인다? 수격 방지기를 붙여둔다.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배관 한번 보시라 그랬어요. 끄트머리에 시커먼 거 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격 방지기 설치한다. 그 다음에 요거 서지 탱크입니다. 서지 탱크는 그냥 공기가 차 있는 탱크예요. 그러니까 관로, 그러니까 배관 있죠. 배관에 이런 유체들이 잘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공기 탱크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공기 탱크 설치한다. 근데 우리 이거는 안 배우거든요. 이건 안 배우는데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라이휠, 플라이휠이 뭔데?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아니,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돌려가고 왱 돌아가는 거 있죠? 그 장난감처럼. 내가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인데 쇳덩거리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놈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 관성이 걸리면서 이런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작스러운 뭔가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자동차 같은 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죠? 플라이휠 같은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큰 쇳덩거리입니다. 큰 쇳덩거리. 그래서 부착해서 펌프의 급격한 속도 변화, 이거 막아주는, 급격한 속도 변화 막아주는 큰 회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격한 속도 변화를 막아주고 아주 부드럽게 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플라이휠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거 플라이휠 같은 게 되게 무거운 거, 한 10kg 정도 되는 플라이휠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한 손으로 잡고 들면 들립니다. 오, 놀랍죠? 한 10kg 같은 거 내가 손으로 그냥 들면 안 들리는데 이걸 엄청 고속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딱 잡고 이게 들어 올리면 들린다고요. 나는 휠? 바퀴? 나는 바퀴? 뭐 들립니다. 왜? 거기서 힘이 발생해요. 그걸 회전관성이라고 합니다. 회전관성이 발생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 축만 바꾸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성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중력을 거스르는 반중력 장치의 원리를 발견했다. 뭐 이래갖고 한번 떠들은 적이 있는데, 뭐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그냥 회전 관성에 의한 그죠? 뭐 힘이 발생해서 약간 올라가는 듯한 힘이 주어집니다. 자, 광경의 축소, 광경이 좁아진대. 그러면 유속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겠죠. 그래서 광경의 축소를 통해서 유체 유속을 증가시켜서 압력 변동치를 감소시키겠다. 아니 유속이 빨라진대. 갑자기 확 이거 변동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광경을 좁게 해서 갑자기 유속이 변하게 만든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객 현상은 갑작스러운 변동이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변동을 아예 만들겠다는 뜻이니까 틀렸죠. 이 부분에 새로운 용어가 좀 쓰이면서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자, 8번 문제. 화재 시 연소 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연소 생성물. 황화수소 H2S. 그죠? H2S. 그죠? 썩은 달걀, 달걀 썩는 냄새 납니다. 맞죠? 기억나죠? 연기로 인한 빛의 감소, 어두워지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감광계수하고 요 가시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라는 관계. 그죠? 반비라는 관계.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 결합을 방지해서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TLV 잘 모르겠죠? 몰라도 됩니다. 이거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 측정한 독성가스 허용 농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용 농도, 그죠? 허용 농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허용 농도는 불화수소 HF, 불화수소. 우리 불화수소 허용 농도가 얼마다? 3ppm이죠. 이건 3ppm입니다. 시아노수소 HCN. 무슨 수소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10ppm이에요. 암모니아 25ppm이죠. 포스겐. 그래서 이건 0.1입니다. 순서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높다 순서가 안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결국은 허용 농도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죠? 허용 농도를 물어봤다. 이 순으로 높다. 높다가 안 맞네요. 이게 앞에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인데 높다. 여기서 높다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높다. 그런 말이라면 앞에도 높다 그랬으니까 그건 틀린 말 아니냐. 그죠? 누군가 딴지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자, 9번 보죠.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폭발입니다.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폭발. 자, 첫 번째 보니까 전기폭발. 전기폭발, 수증기폭발, 전기폭발. 그러면 얘들은 물리적인 폭발이고, 그죠? 응상폭발 뭐 이런 것도 기억나죠? 자, 전기폭발은 액체의 급속한 기화로 인해서 최적 팽창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가스폭발, 분진폭발 배웠는데 가스폭발은 분진폭발보다 최소 발화 에너지, 누가 불 붙기 쉽겠어요? 고체가 쉽겠어요? 기체가 쉽겠어요? 기체가 쉽다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최소 발화 에너지. 그죠?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크다 틀리죠? 작다가 맞겠지. 기체니까. 그죠? 자, 분해. 그죠? 분해. 저건 뭐 없어도 된다? 산소 없어도 된다. 공기나 산소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 분해 반응열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다. 기억나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자, 폭발 범위, 연소 범위죠. 초기 온도와 압력이 상승할수록 분자 간 유효 충돌.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화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유효 충돌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분자들이 서로 부딪힐 때 화학 결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충돌하는 걸
유효 충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효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넓어진다, 잘 일어난다, 그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0번에 폭연이고요. 폭괭입니다. 폭연은 폭발적인 연소고, 그죠? 폭괭은 그렇죠. 충격파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폭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렇죠. 옳은 것을 찾으라. 예혼합 미리 섞었다. 예혼합 가스의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폭괭 유도 거리가 길어진다가 무슨 뜻이죠? 폭괭 유도 거리가 길어진다. 폭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혼합가스의 압력이 높대요. 압력이 높으면 폭발을 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폭괭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가 맞죠. 길어진다가 아니고 짧아진다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 화염 전파 속도는 폭연의 경우 음속보다 느리고 맞죠. 폭괭은 음속보다 빠르다 맞습니다. 자, 폭연은 폭경으로 그죠 전이될 수 없으나 폭연이 폭경으로 전이될 수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연소를 싹 하다가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폭연은 화염면의 온도, 압력, 밀도 변화가 연속적입니다. 폭괭이 불연속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분진 폭발.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랬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다. 옳은 말이겠죠. 그죠? 분진의 부유성, 공기 중에 떠 있는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해진다 맞습니다. 자, 분진은 그죠? 분진 폭발은 분진의 입자경, 입자의 지름 영향을 받는다 맞죠? 그죠? 자, 분진의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 작으면 폭발이 용이해진다. 표면적이 작으면 틀렸죠. 표면적이 클 때 폭발이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2번. 자, 전기화재, C급화재, 주방화재, K급화재. 주방화재는 요번에 예측이 조금 됐던 부분입니다. 주방화재가 올해쯤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 조금 있었어요. 주방화재. 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주방화재. 자, 주방화재의 가연물 중에서 하나인 식용유죠. 발화점, 요 부분이 주방화재에서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요 발화점, 불 붙는 점이 끓는 점, 빛점보다 낮다. 이게 주방화재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이 주방화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점이 그게 끓는 온도보다 낮아요. 끓기 전에 벌써 불부터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특징입니다. 자, 도체주위의 자기장 변화에서 발생되는 유도 전류는 전기화재의 그렇죠. 여기는 전기적 점화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전기적 점화원.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유면상의 화염, 불을 표면에 붙어있는 불을 제거하면 복사열에 의한 기화를 차단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아니, 주방화재의 특징은 이것 때문에 발화점, 불이 붙는 점이 그 액체가, 그 기름이 끓는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불을 껐다고 해서 그죠? 완전히 꺼지지는 않아요. 표면에 불을 껐다고 해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낮은 온도에 불이 붙기 때문에 재발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방화재는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 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온도를 낮춘다, 냉각시켜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재발을 방지할 수도 방지할 수 없어요. 냉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전기 화재 발생 그죠? 원인 중에서 누전이죠. 누전, 전기 샌다는 뜻인데 선로 밖으로 흐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라든가 이런 K급 화재 같은 경우는 그죠? 표면에 불만 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자, 13번. 자, 화재 구획실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개구보의 크기, 플래시오버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산소 공급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관계가 없다. 틀렸네요. 구획실의 창문과 문 손잡이 온도가 뜨겁답니다. 안에 불은 없는데 이거 되게 뜨겁대요. 그럼 그 실내의 가연물 그리고 온도 되게 높은 상태 뭐가 없다? 산소가 없다. 그 상태에서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폭발하겠죠.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없다. 틀린 거죠. 그죠? 온도는 되게 높은데 불이 없대. 그럼 이거 문 열면 터지겠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불연성, 불이 잘 안 붙겠네요. 불이 잘 안 붙는다. 자, 플래시 오브 발생까지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불이 잘 안 붙는 소재로 되어 있는 그죠? 화재실이니까. 그죠? 옳은 말이겠네요. 자, 구획실 내에 산소가 부족하면 혼소 상태 공기가 갑자기 훅 들어간다. 그렇다면 빵 하고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연석가가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 바로 하는 그걸 뭐라 그런다? 백드래프트 플래시 오브 아니고 백드래프트.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그림 나왔는데 자, 구획셀의 크기 주어졌네요. 1만 미리 쓰지 않습니다. 미리 안 쓰고 우리는 메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메타가 1000mm입니다. 1메타가 1000mm.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꿔라? 10메타로 바꾸시면 돼요. 요거는 1000mm니까 요거는 8메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메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1메타가 1000mm. 자, 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가연물이 두 개 있네요. A 가연물, B 가연물 두 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물어본 것은 하재, 하중 물어봤네요.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계산 문제. 자, 그래서 요거 10으로 바꾸고요. 요건 8m로 바꾸시면 되고 여기에 가연물이 있고 그러면 바닥 면적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바닥 면적은 두 개를 곱해라. 그래서 그죠? 요거 10 곱하기 8 해서 바닥 면적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등가 가연물은 목재죠. 그래서 목재 등가 가연물 산이발량이 4,500, 4,500. 그 다음에 가연물이 두 개죠. 가연물 A, 가연물 B. 그러면 이거 질량하고 반이발열량. 그죠? 그래서 질량이 얼마인데 그러면 200. 근데 그놈의 발열량이 2000. 그죠? 2000. 플러스 B라는 놈이 있네요. 질량이 100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얼마? 9000.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약간 노가다스럽긴 한데 계산기 꺼내면 안 됩니다. 핸드폰 딱 끄집어내면 나가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그래서 다 하시니까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3.61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올해는 계산 문제를 조금 약하게 준 것 같아요. 자, 15번. 구획실 화재에 관한 그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플래시오버 전실 화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후에 연료 지배형 화재죠. 연료 지배형 화재는 화재 전체가 연료의 양이 결정한다는 뜻이라서 뭐는 지금 잔뜩 있다. 그렇죠. 연료 지배형 화재는 산소는 충분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가 화재 전체를 결정한다. 연료의 양이. 그 말은 산소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산소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뀐 환기 지배라는 말은 그렇죠. 산소가 뭐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는 산소가 부족하네.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후라는 말은 최성기라는 얘기거든요. 실내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량으로 산소를 확 소비해버리겠네.
다량으로 산소를 확 소비하니까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겠죠. 그래서 연료 지배형 화재보다 환기 지배형 화재가 지배적이다. 옳은 말이죠. 그렇죠? 자,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죠?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연료 지배 아니 환기가 잘 되지 않는데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는 거죠. 반대로 적어놨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6번. 위험물 유별 특성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다. 그랬네요. 옳은 것만을 고른다. 자, 첫 번째가 아염소산 나트륨. 우리가 위험물 암기하실 때 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갔을 때 물질을 나열할 때 저렇게 적는 거고, 아염소산 염류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 염류 자리에 어떤 금속이 붙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염소산 나트륨 불연성 왜? 인류니까. 얘가 인류 위험물이거든요. 그죠? 산화성 고체 불연성입니다. 조해성이 있고 스스로 녹는다. 자, 수용성 물이 잘 녹는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 맞는 말이에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이거 봐. 끓는 물에 그죠? 끓는 물이 찬물에서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마그네슘이. 그래서 끓는 물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죠? 반응하니까 무슨 기체? 수소가스 발생합니다. 금속, 수소가스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황린입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공기 중에 상온에 노출되면 요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액화되면서 우리가 심화 이론 같은 걸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데 그죠? 중요한 것은 요거죠.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자연 발화성 물질. 그죠? 맞는 말입니다. 다 맞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자, 17번. 자, 위험물의 유별 소화 방법이죠. 소화, 불 끄는 방법. 그렇죠? 불 끄는 방법. 자,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 자, 저기에 다량의 물 쓰면 안 됩니다. 탄화칼슘 물 뿌리게 되면 아세틸렌 기체가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탄화칼슘 저거는 암기사항이라서 두드러지는 거죠. 구석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수용성 메틸알코올 화재. 수용성은 내알코올포 사용한다. 맞아요. 내알코올포 쓴다. 알킬알루미늄 그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 마른 모래나 팽창지에서 팽창 짐수환 같은 거 사용하는 거고요. 정린이 그죠? 정린이 뭐냐 그러면 성냥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냥대가리 그래서 다량의 물로 소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량의 정린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 갖고 덮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18번. 화재조사의 보호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여기서도 살짝 그죠?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의 소실 면적 산정이죠. 소실 면적 산정은 소실 입체 면적으로 구하지 않고요. 뭐로 구한다? 바닥 면적 잰다 그랬죠. 그죠? 바닥 면적 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소실 정도는 30에서 70% 정도 같으면 반소, 70% 이상 된다면 전소. 자, 자산에 대한 최종 장가율이죠. 요거는 이제 내용 요소가 지났다 하지만 계속 썼던 거니까. 그죠? 꼭 필요한 것들은 20%, 그 나머지는 10%. 그죠? 자, 발화 일시 결정이죠. 언제 불이 났는데, 근데 이거 불이 난 것을 통보한 시간이 불이 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불이 난 걸 보고 신고했을 거니까. 그럼 불이 최초에 시작된 것은 추측하는 거죠. 그건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화 일시의 결정, 관계인 등의 화재 발견 상황 통보 시간 및 화재 발생 건물의 구조, 불이 잘 타느냐, 늦게 타느냐, 빠르게 타느냐 이런 얘기죠. 재질, 그죠? 이런 것을 화기 취급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다만
자체 진화 등 사후 그죠? 인지 화재 그 결정이 곤란할 경우는 발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저거 이제 살짝 불편해서 1번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화 방법에 관한 거.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산림화재 산불. 화재 진행 방향 나무 잘라버린다. 나무 다 없앴다. 가해물을 없앴다. 제거 소화 맞죠? 자, 물은 그랬네요. 물은 비열, 증발, 잠열 값이 그랬죠. 틀렸습니다. 비열, 증발, 잠열이 큽니다. 그래서 냉각 소화 이용하는 거예요. 부촉매소, 화학적인 소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촉매소 맞는 말입니다. 자, 유류화재 그랬네요. 유류화재, 기름화재, 기름화재. 자, 유류화재는 포소화약재를 방사해서 유류 표면에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공기, 그죠?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한다. 그죠? 맞는 말이죠. 자, 물의 침투제 이거는 표면 장력 감소시키려고 침투제를 넣는 거예요. 좁은 틈으로 들어가라. 좁은 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려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니언하고 미음 두 개 틀렸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리얼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0번 분말소화약제입니다. 분말소화약제, 이종분말소화약제. 저기 화학 반응식 적혀 있죠. 그죠? 화학 반응식으로 바로 원래는 보통 이제 한글로 적어주는데 이번에는 반응식으로 화학식으로 바로 적었네요.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그죠? 탄산수소 칼륨 맞는 말입니다. 자, 제 1, 2, 3종 분말소화약제. 1, 2, 3종 분말소화약제는 열분의 반응. 아, 요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열분의 반응. 열분의 반응. 그렇죠? 열분의 반응. 이건 조금 심각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열분의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물 같은 게, 그죠? 수증기 같은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3종 분말이 얘입니다. 제일 인산암모늄. 요 속에 탄소 없죠? 탄소가 없으니까 뭐가 나올 수 없다?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죠?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자, 주된 성분, 분말, 소화, 약제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B급, C급이에요. 3종만 A, B, C고. 자, 착색도 물어보죠. 착색은 백색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인산 암모늄 저게 3종 분말 소화 약제인데 주성분 그렇죠. ABC, 그렇죠. ABC 소화 약제. ABC 소화 약제. 자,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옳은 말입니다. 이 비누화 현상은 일종입니다. 일종, 요놈. 여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일종 분말 소화 약제의 특성이 비누화거든요. 근데 비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쉽게 주려고 예를 쓴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적어줬잖아요. 그죠? 화학식을 적어줬다는 말은 쉽게 주려고 예를 쓴 겁니다. 이거 안 적어주고요. 이런 거 안 적어주고 그냥 한글로 적었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주려고 예를 쓴 거예요. 21번. 요것도 역시 또 그죠? 공부를 조금 깊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나마 뭐 조금 쉽게 낸 편이에요. 자,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죠. 자, 이노젠이라고 있습니다. 이노젠 01 뭐 55 뭐 이렇게 되는데 질소 포함하지 않은 것 그랬네. 질소 포함하지 않은 것 그랬죠. 질소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노젠 그죠? 1빵빵이죠. 1빵빵은 여기 이노젠이라고 적으면 요 뒤에 붙는 놈이 있어요. 요 뒤쪽에 붙는 놈.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적히는 게 질소의 개수입니다. 질소. 두 번째 자리에 적히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자리에 적히는 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아르곤 같은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아르곤. 그죠? 세 번째 자리에 적히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적어요. 근데 얘가 1빵빵이라는 말은 얘들은 없고 질소만 뭐
100%. 질소만 100%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노젠 1빵빵은 질소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질소를 포함하지 않은 혜선이가 틀린 거죠. 그죠? 틀렸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자, 22번 주입 방식인데 이 기름이 들어있답니다. 기름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쪽 옆에서 거품을 쏘아 넣고요. 쏘아 넣은 거품 위로 또 올라와서 표면을 덮고 있네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그죠? 포 이용한다. 그럼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표면 하 주입 방식이라 그래요. 표면화 주입 방식이 되려면 그죠? 지금처럼 기름 속으로 거품을 포를 쏘아 넣어서 그게 떠올라서 기름 표면을 덮게 만드는 방식. 그죠? 요런 방식을 그죠? 표면 기름 표면 하부의 주입이라 부릅니다. 자,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표면화 주입 방식을 쓰려면 약재를 그죠? 기름에 오염되지 않는 내유성이 있는 약재를 써야 돼요. 내유성이 있는 약재. 그게 뭐다? 그렇죠. 불 속에 그죠? 불 속에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 불 속에가 들어있는 놈을 찾으라. 그럼 불 속에가 들어있는 놈이 뭔데? 그러면 불 속에가 들어있는 놈 그러면 불 속에로 만들어진 게 수성막포예요. 그 다음에 단백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 속에를 같이 섞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불화 단백포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수성막포하고 불화단백포가 수성막포와 불화단백포가 불 속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면화 주입 방식, 그건 불 속에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성막포가 불 속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화단백포, 우리가 수성막포 같은 경우는 표면에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요. 뭐 조금 더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불 속에, 그죠? 그러니까 수성막포인데 저 수성막포는 물하고만 결합합니다. 친수성이 있거든요. 친유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위에 떠요. 그죠? 그래서 위에 얇은 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하고 같이 쓰면 분말소와 약재하고 같이 쓰면 효과가 훨씬 좋다. 뭐 이런 거 수성막 저게 개발된 거예요. 그죠? 새로 개발된 겁니다. 자, 23번 차동식. 차동식은 뭐냐? 그러면 차동식은 온도차가 급격하게 변할 때 감지기가 감지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열 감지기예요. 그래서 차동식은 차동식 감지기 그러면 이거는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 공기관 열 대전식 그죠? 열 반 도체식. 근데 광전식. 요 광전식은 뭘 감지하는 거다? 연기. 그렇죠. 이거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광전식 이건 연기가 이온화식 광전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연기 감지기라서 얘가 틀렸습니다. 24번. 자,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뭐 등등등.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옳지 않은 걸 찾아랍니다.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다. 누가? 소방관들이. 그죠? 그렇다면 소화활동설비잖아요. 옳지 않은 걸 찾아랍니다.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거 찾아라. 그렇죠. 인명구조설비. 그죠? 인명구조설비. 재연, 연결살수, 무선통신보조 이런 것들은 그죠? 연년년 무비제로 기억하자 그랬죠. 연년년 무비제. 그죠?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설비는 어디에 들어간다? 피난구조설비에 들어갑니다. 그죠? 분류.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25번 포입니다. 포소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팽창비 그랬는데 팽창비. 그래서 수용액이 있어요. 포 수용액 그죠? 부피. 그다음에 이걸 거품으로 만들었을 때의 부피 비 그걸 팽창비라 그러거든요. 최종으로 발생한 포 수용액 최적을 원래 포의 최적으로 나눈다.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뭐로?
포의 최적을 포수용액의 최적으로 나누어야 돼요. 요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입니다. 자리가 바뀌었네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복귀합시다.